안녕하세요. 아나운서 허연주입니다. 목포 여수 MBC가 공동으로 제작하는 다가온 뉴스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사수도군의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두고 제주도가 완도군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는 소식 준비했고요. 장흥 청관산이 어머니를 테마로 하는 특화 문화공간으로 거듭났다는 소식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제주시가 헌법재판소에 사수도 해상 경계에 대한 권한쟁의를 청구한 것은 지난 6월 초 한 민간업체가 사수도 근해에 신청한 해상풍력 발전 계측기 3곳을 완도군이 허가한 데 반발한 겁니다. 기준선이 분명히 필요하고 그 기준선은 저희들이 국가기본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대법원 판례에도 보면 국가기본도를 해가지고 했던 사례들이 있지만 천연기념물인 사수도는 제주 추자도에서 23.3km, 완도 소환도에서 18.5km 거리에 있는 무인도. 일제강점기에 등록된 이후 1969년 추자초등학교 육성회가 소유권을 등록했고 10년 뒤 완도군이 지번을 부여하면서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지난 2008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제주도 관할이 됐지만 해상은 국가기본도에 구획선이 있을 뿐 지방자치법에는 해상 관할 규정이 없습니다. 완도군은 법률 대리인을 선임해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 제주도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좀 따져봐야 알 일이지. 저희 군 입장에서는 완도하고 훨씬 가까운 위치 지점이니까 당연히 완도. 그러나 사수도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분쟁에 대해 완도군보다는 전남도가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전남, 경남 조업구역 분쟁 때와 마찬가지로 사수도 해역의 대규모 해상풍력 사업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겁니다. 완도군의 해역은 바로 우리 전라남도의 해역입니다. 우리 해역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사수도 해역 관할권을 위해 도 차원의 대응단을 꾸린 제주도. 반면 전남도는 완도군의 소송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소극적인 태도여서 지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봄에는 푸른 잎과 붉은 동백숲, 가을에는 드넓은 억새밭을 자랑하는 장흥 천관산. 솟아오른 기암괴석이 마치 주옥으로 장식된 면류관 같다며 붙여진 이름입니다. 해발 723m로 높지 않은 바위산이지만 덕분에 남녀노소 누구나 오를 수 있어 등반객들이 즐겨 찾습니다. 이 천관산 일대가 어머니를 테마로 한 이른바 허그 관광벨트로 거듭납니다. 역사 자원을 이용해 어머니의 품으로 차별화된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자연을 관광 자원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입니다. 천관산을 통해서 많은 관광객이 찾아와서 지역의 경제도 활성화되고 인구도 증가하는 좀 그런 형태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천관산 내 등산로 정비는 물론 조경과 안전시설물 등이 추가 설치되고 편백 탐방로와 테마임도 조성 등 도립공원 개발 사업을 중심으로 편익시설들이 들어설 예정. 시대별 어머니를 테마로 한 미디어 아트, 가상현실 등의 전시 체험관과 국가별 어머니 조각공원도 조성됩니다. 앞으로 우리 남부권의 관광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울 신기원 사업을 생각하고 장흥군과 전라남도가 앞으로 회복을 통해서 좋은 프로젝트를 잘 만들어내고 전라남도와 장흥군은 천관산 허그벨트 조성에 500억 원의 사업비를 함께 투입하기로 하고 남부권 관광개발과 연계한 천관산 관광 거점화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김진성입니다. 목포시청 복도에 한국화 작품이 걸려 있습니다.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에도 여러 점의 그림이 액자에 담겨 있습니다. 목포시 대여미술품이라는 문구도 적혀 있습니다. 목포시가 구입한 지역 예술인들의 작품들입니다. 목포시는 문화예술 발전과 미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돕기 위해 지역 미술인들의 작품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지난 1999년부터 목포시가 구입한 지역 예술인들의 작품은 400점에 달합니다.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작가 중 최근 3년 이내 단독 개인전 1회 이상을 개최한 미술인이거나 전국 규모의 미술 공모전에서 3회 이상 입상한 올해도 당초 10월쯤 지역 예술인들의 작품을 구입할 예정이었지만 이 같은 계획은 사실상 불투명해졌습니다. 최근 목포미술계에 대통령상 상장 위조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의혹이 일고 있는 작가들의 공모 참여를 막을 수도 없는 상황은 목포시의 고민을 키우고 있습니다. 수사를 받고 계시는 분들이 정확하게 예술을 했는지 아닌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공모를 했을 때 그게 또 할 수도 있잖아요. 목포시는 올해 지역 작가들의 예술품 구매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켜본 뒤 사업 진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광주에서 여성 10여 명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50대 남성. 징역 15년형을 마치고 최근 출소한 이 남성이 순천으로 거주지를 결정하면서 최근 지역 사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급기야 법무부가 이 남성의 범죄 수법을 감안한 맞춤형 준수사항 등 대응책을 수립하겠다고 나서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시민들의 불안감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혼자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가정이 있는 자식들이 있는 특히 여자애들은 위험하죠. 조두순 등 출소한 흉악 성범죄자가 이주하는 지역마다 시민들의 불안과 반대가 증폭되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초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제한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을 대책으로 내놨습니다.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시카법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적용하는 법안으로 학교나 어린이집 등 교육시설 반경 500m 이내에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를 제한하는 법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국회에 발의된 이후 아직까지 갖은 논란을 겪으며 상황은 진전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관련 시설이 밀집한 서울 수도권의 경우 성범죄자 대부분이 교육시설 500m 이내에 거주하고 있어 법이 시행되면 성범죄자를 지방 소도시나 낙후 지역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성범죄자의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 소지가 될 수 있다는 비판도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거기 지역 주민들이 다 있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뭐 계속 폭탄 돌리기 비슷한 것이지 성범죄자가 출소를 했을 때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게 가장 근본적이겠죠. 이번에 논란이 된 성범죄자를 포함해 순천 15명, 여수 14명 등 전남 동부권에 거주하는 것으로 성범죄자 알림이에 등록된 성범죄자는 모두 44명. 하지만 주민들의 안전을 지켜줄 뾰족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어 주민들의 불안감만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150개 기업이 입주해 있는 여수 율촌 산단입니다. 공장이 들어서야 할 땅에 풀과 나무만 무성하게 자라 있습니다. 한 업체가 지난 2021년 2월 광양경제청과 입주 계약을 체결했지만 공사가 미뤄지고 있는 겁니다. 인근 산업단지에서도 방치된 공장 용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땅을 분양받은 업체가 입주 계약을 맺은 건 지난 2019년 12월. 그러나 3년 8개월째 빈 땅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해룡산단과 율촌산단의 용지를 분양받고 입주 계약을 체결한 뒤 2년 넘게 공사를 하지 않고 있는 기업은 모두 7곳.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경영 상황이 어려워진 데다 건축비가 크게 증가한 게 주요 원인입니다. 인건비라든가 자재비 관련해서 건축 비용이 2배, 3배 이렇게 증가되다 보니까는 건축 비용이 안정화될 때까지 시기를 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룡산단과 율촌산단의 분양률은 100%에 달하지만 착공이 지연되면서 정작 일부 용지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현행법에는 산업단지를 분양받은 업체가 입주 계약을 체결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착공을 미룰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제청은 기업들과 면담을 갖고 2년 이상 공사를 하지 않고 있는 7개 업체에 6개월 안에 착공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6개월 기간 동안에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관련법에 의해서 판소 조치 같은 절차를 정부가 지난 5월 기업들의 어려운 경영 상황을 고려해 착공 의무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완화한 가운데 경제청은 업체들과의 협의를 통해 올해 말까지 착공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는 개막 넉 달이 지난 현재 전국의 270여 개 기관단체가 방문했습니다. 개막식에 대통령이 참석한 것을 시작으로
중앙부처와 국회, 공공기관은 물론 대통령직속위원회 책임자들이 다녀갔습니다. 특히 전국 16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단체장과 공무원들이 정원 박람회장을 찾아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 같은 지자체들의 관심은 기후변화와 국토균형 발전 차원에서 정원과 생태가 미래도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급부상했기 때문입니다. 오세훈 시장의 정원도시 서울 구상이 순천을 제일 좋은 모델 케이스로 삼았는가 하면 최근 서울 양편 고속도로 문제와 평화경제 구상으로 윤석열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김동연 경기지사는 기후변화 선도 지역을 목표로 순천에서 많은 것을 배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저희 경기도에 기후변화 대응에서 가장 앞서가는 도로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를 이곳 순천에 와서 배우게 돼서 아주 보람 있고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2030년 세계박람회 유치에 나선 박형준 부산광역시장은 지난해 정원박람회 준비 현장을 찾아 업무 협약을 맺은 데 이어 정원박람회장을 두 번째 방문했습니다. 지금도 성공하고 있지만 끝까지 큰 성공을 거둬서 우리 부산에도 이 모범적인 사례를 앞장서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순천만과 태화강에 조성된 국가정원에 이어 전국의 지자체들이 국가정원 추가 지정에 도전하면서 산림청의 인기는 개청 이래 최고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순천시는 이미 정원을 통해 축적된 생태도시 노하우를 국내는 물론 전 세계와 공유한다는 입장을 천명한 바 있어 지자체들의 높은 관심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오늘 다가온 뉴스 어떻게 보셨나요? 다음 이 시간에는 더욱더 풍성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고맙습니다.